셔터. 일화. 물러나세요. 거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낙엽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낡은 15층짜리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주민들을 막았다. 야, 야, 야. 사람들 막으라고. 한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외치며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선다. 남자가 다가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경례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 아파트 정원 한쪽에는 파란색 천으로 덮여있는 시신이 누워있었다. 천 사이로 피가 흥건히 스며있는 것으로 봐서 살아있을 확률은 없어 보였다. 사인은? 남자가 귀찮다는 듯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질문을 받은 젊은 형사가 급하게 담배를 끄고 대답한다. 목격자 말로는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 같다고. 같다고? 너쉽게 형사라는 새끼가 같다고가 뭐야 같다고가. 옥상 쪽은 사람 보냈어? 그리고 현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넌 대체 들어온 지 얼마나 돼? 찰칵, 찰칵, 찰칵. 갑자기 연속적으로 카메라 셔터음이 들려왔고 그 덕분에 젊은 형사를 향한 남자의 잔소리가 멈췄다. 아, 저 똥파리 언제 왔냐? 치워라. 남자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머리 위로 손을 저으며 주변 형사들에게 명령했다. 박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옥상 쪽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저 내려올 때 순경들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투신 자살로 사건 종결하실 거잖아요. 똥파리라고 불린 남자가 능글맞은 웃음으로 친한 척을 하며 다가오는 형사들을 피해 카메라를 계속 찍었다. 아, 좀. 몇 컷만 찍고 빠질게요.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천동필. 너 이제 기자도 아니잖아. 왜 지랄이야? 박 반장이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가 이번에도라는 말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반장님,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기자가 아니라니요. 프리랜서 모릅니까? 프리랜서. 지랄한다. 비리나 불륜 캐서 그 사진으로 돈이나 받아먹는 게 기자냐? 똥파리씨. 동필의 말에 박 반장은 조롱하듯 받아쳤다. 동필은 익숙하다는 듯 희죽희죽 웃으며 카메라를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너무 열내지 마시고 시간 나면 소주나 같이 하시죠. 동필은 박 반장의 어깨를 툭 치며 폴리스라인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갔다. 동필이 떠나고 박 반장이 젊은 형사를 불렀다. 200도. 현장 관리 안 해? 어떻게 기자가 우리보다 빨리 와? 시신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 천 기자님 사는 아파트잖습니까? 목격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대체 천 기자님이랑 왜 그리 사이가 안 좋으신 겁니까? 댁도가 억울하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력계에 들어온 지 석 달이간 넘은 신참 형사에게 반장은 강력범보다 무섭고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장난치듯 말하는 동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댁도의 질문에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야야, 이 눈치 졸라 없는 새끼야. 이리 와봐. 그때 반장의 눈치를 보던 선배 형사가 그를 끌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선배 형사는 백도에게 조용히 담배를 하나 건넨 뒤 본인이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너 박형수 반장님 예전에 광수대에 있던 거 알지?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사건 터져서 좌천돼서 강력계로 왔다고. 그게 똥파리 새끼 때문이야. 5년 전쯤인가 동필이가 주산일보에서 기자할 때 애인이 자살했거든. 그 사건 수사를 반장님이 맡았었어.
뭐 거물급 인사가 뒤에서 죽인 거다, 뭐다 소문이 있었는데. 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비리 캐다 자살로 위장당했다, 뭐 그런 글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천 기자님 주산일보였습니까? 백도가 흥분해서 선배 말을 가로막고 대답했다. 주산일보는 현재 주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메이저급 신문사로 주산시에서 중앙지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주산일보 기자들에게는 경찰, 검찰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필을 대하는 박 반장의 모습에 백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선배 형사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넌 새끼야 인터넷 좀 그만 보고. 아무튼 그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자살로 종결됐어. 그런데 동필이가 반장님이 제대로 수사 안 해줘서 범인 못 잡은 거라고 반장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말을 하던 선배 형사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백도의 뒤쪽을 응시했다. 그곳엔 웬만한 조폭들도 쳐다보지 못할 험악한 인상에 박형수 반장이 노려보고 있었다. 아무튼 넌 새끼야 눈치 좀 챙겨. 눈치 좀. 현장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조서 작성해놔. 선배 형사는 급히 말을 마친 뒤 담배를 아무렇게나 비벼 끄고 재빠르게 백도의 팔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인상을 쓰고 바라보던 형수는 이내 몸을 돌려 담배를 물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형수의 등을 때리고 있다. 늦가을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한 시간. 불조차 켜져 있지 않은 책상과 노트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3평 정도의 작은 방에서 동필이 현장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며 통화를 하고 있다. 국장님 사진이랑 기사 보냈습니다. 메일 확인해 보시고 비용 청구 안 하는 대신에 사진 설명서는 안 되는 거 확실히 약속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은 동필 같은 프리랜서 기자의 기사를 사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 혹은 동필이 유일하게 찍은 사진 정도는 몇 번 팔린 적이 있었다. 동필은 이런 사진 판매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판매 비용보다 사진 속 인물에게 보내 협박하고 뜯어내는 돈이 훨씬 많았고 동필의 사진은 대부분 그런 용도로 활용됐다. 그게 현재 동필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전화를 끄는 동필이 노트북을 덮으려는 손을 멈추고 현장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에 눈을 고정했다. 오늘 아파트 자살 사건 때 옥상에서 내려 찍은 사진이었다. 사용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지만 현장인이 일단 찍자라는 생각으로 찍은 사진 중 구경하고 있는 주민들만 나오게 찍은 피해자도 현장 상황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실패한 사진이었다. 뭐지? 특별할 게 없는 단순 부감 사진에 이상하게 눈이 갔던 동필은 이내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따르르드릉 삐릴릴릴리 벨렐레레레. 오전 일은 시간부터 주상경찰서 강력계 거의 모든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다. 네, 주상경찰서 강력계. 전화를 받은 백도는 본인을 소개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들려와 윽하는 표정과 함께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놓았다. 수사를 대충 한 게 아니고요. 단순 자살이라는 증거가. 백도 옆에서 전화를 받는 형사들도 전화기를 붙잡고 어제 일어난 자살 사건에 대한 항해 전화에 변명 아닌 변명하며 쩔쩔매고 있었다. 이런 천똥파리 이 새끼. 형수가 들고 있던 주산일보 신문을 던지며 동필에 대한 욕설을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가 던진 신문 사회면에는 어제 천이 덮여있지 않은 사건 피해자의 모자이크 사진이 동필의 이름으로 실려 있었다. XX일 주산시 A 아파트 단지 내 추락사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천동필 개공기자. 읽는 사람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식의 사진 설명이었다. 기사를 접한 시민들이 무능한 경찰에 잔뜩 뿔이나 쉴 틈 없이 항의 전화를 해대는 통에 주상경찰서는 아침부터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사진 설명을 천천히 읽어본다면
분명 경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설명임을 알 수 있지만 자극적인 소재와 주산일보에 기재된 사진이라는 영향력은 이성의 눈을 잠시 가리기엔 충분했다.